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수치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수 시민 100여 명이 기업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늘었고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의 재정 자립도와 안전 등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인구도 13,0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면서 인구 감소폭도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홍의 대표 농산물인 유자와 석류를 주제로 한 축제가 올해 처음 개최됩니다. 농산물 품평회와 요리 경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수치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단체가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수 시민 100여 명이 범죄 기업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시민 100여 명이 모여 시민 청구단이 구성됐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 수치 조작 사건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우선 검찰 조사를 받은 대기업 5곳을 손해배상 대상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라남도와 여수시,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기구를 믿을 수 없다며 이제는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작 사건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으며 재발 방지 대책과 원인 규명으로 끝나는 문제가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여수 국가산단 유해 물질 불법 배출 수치 조작에 따른 지난 40년간 여수 시민들의 피해가 우선 보상되어야 합니다. 시민청구단은 지역 곳곳에 활동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민 전체 가구에 안내문을 배포해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3만여 명의 동의를 얻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할 계획인데 청구액은 1,000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청구단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환경보건법에 따라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더라도 징벌적인 의미에서 피해액의 3배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보면 피해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 징벌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실제 손해액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벌의 의미니까. 시민청구단이 3만여 명의 동의를 얻기까지 예상되는 시점은 약 6개월 정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보상 사례처럼 여수 국가산단 대기오염 물질 조작 사건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증가했으며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4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1.6%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4.0%로 1.5%포인트 늘었고 중학교 0.6%로 0.2%포인트, 고등학교는 0.3%로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인식교육과 상대적으로 쉽게 풀이된 내용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예방교육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사소한 것도 이런 행위도 폭력이다라고 하는 교육을 저희가 매년 계속 동일하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초등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하고요.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힌 학생 가운데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언어 폭력은 절반 수준인 53%였고 집단 따돌림 36%, 스토킹과 신체 폭력이 1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집단 따돌림과 언어 폭력이 지난해 조사 결과보다 20%포인트, 19%포인트 증가해 가장 변화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이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화해 조정 과정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학생 간 관계성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예방교육에 전념을 다할 예정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확산시키고 관계 회복을 위한 갈등 조정 등의 사업을 강화하여 학생 간 정서적, 관계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로는 교실 안이 30%로 가장 많았고 복도 14% 등 학교 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쉬는 시간에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지역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6년 1229건에서 2017년 1412건, 2018년 208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으며 최근 신고 의무자의 신고 증가와 도민의식 개선에 따라 판정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29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밤 9시 55분쯤 목포시 하당에서 피해자 2명을 주먹으로 폭행하다 인근에 있던 시민들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40대 선장을 적발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40살 K모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K씨는 진도군 하조도 해상에서 배를 운항하다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에 대한 재정 자립도는 물론 인구와 면적 등이 담긴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는데요. 전라남도의 지표 대부분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평균 나이는 42.1세, 여성이 43.2세로 남성 40.9세보다 2.3세 많았습니다. 전라남도의 평균 연령은 45.6세로 전국 평균보다 3.5세 많았고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3.7세 더 많았으며 남녀 평균 나이차도 전남이 가장 컸습니다. 인구 증감에서도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82만여 명으로 2009년 4,977만여 명보다 20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2009년 191만 3천여 명에서 2018년 188만 2천여 명으로 3만여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1년 새 1만 3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이 도 단위에서는 전북과 경남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1인당 면적도 넓어졌습니다. 전남의 1인당 면적은 6,555제곱미터로 강원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넓었습니다. 재정 자립도 역시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평균은 51.4%이며 서울이 80.1%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9.7%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지자체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231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은 14조 5,414억 원으로 경기도와 서울, 경북, 경남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지역 안전 등급에서도 전남은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전남은 가장 낮은 5등급을, 화재와 생활안전, 감염병에서도 4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자연재해와 자살은 중간 수준인 3등급으로 표시됐습니다. 반면 범죄 위험으로부터는 가장 안전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진도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고 2018년에는 제7호 태풍 뿌라비룬으로 보성 지역이,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로 완도 지역,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고흥과 완도 지역이 각각 지정됐습니다. 전국 최하위 지표를 나타낸 전라남도. 획기적인 개혁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유입을 위한 새로운 희망찾기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 소유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젊은 세대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공모 분야는 청년 주거와 생활공간 지원, 문화, 창작, 예술 지원, 청년 창업 지원과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등이며 6개 사업에 총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40억 원 규모의 시군형 인구 문제 공모를 추진해 14개 시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해역에 발생한 적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6일 6시를 기점으로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서단에서 고흥군 복례면 연포총단에 적조주의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23일 고흥과 여수 사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적조가 주말 사이 장흥과 완도 연안까지 확산된 겁니다. 현재 여수 연안에는 메소디니움과 코클로디니움이 혼재됐고 고흥 해역에는 귀조류가 다량 출현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는 코클로디니움 개체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민관경 합동 방제 체계를 구축해 적조 발생 해역 양식장을 중심으로 방제 선단을 배치했고 황토살포와 선박으로 물결을 일으키는 수류 방제를 진행 중입니다. 오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 펌프장과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해안저지대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침수 피해 예방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고흥의 대표 농산물로 유자와 석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농가 주요 소득 장목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고흥군이 유자와 석류를 주제로 올해 처음 축제를 열기로 해 안팎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고흥에서 생산된 유자는 6천여 톤,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해 최대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류도 빼놓을 수 없는 고흥 특산품입니다. 수입 물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고흥 석류는 한 해 200톤, 국내 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흥의 대표 농산물인 유자와 석류의 가치를 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행사가 오는 10월 31일부터 5일 동안 군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수확 시기를 감안해 석류가 생산되는 10월과 유자가 생산되는 11월 사이로 축제 기간이 결정됐습니다. 유자 석류 품평회를 비롯해 요리 경연대회와 직거래 장터, 다채로운 공연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역 대표 축제인 우주항공축제가 외지인이 90%를 차지하는 등 주민 참여가 미흡하다며 유자 석류 축제를 대표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해인 만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알릴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시, 체험뿐만 아니라 공연 등 그 주민 참여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국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축제가 주민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 농산물이 밀려드는 환경에서 고흥 유자와 석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군의 그 2,000여 생산 그 농가들 화합 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 부분, 유자가 단순한 차가 아닌 기능성을 함유한 시원료라는 것을 좀 부각을 해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고흥군이 유자 석류 축제를 통해 화합과 도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 지역 2분기 어업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어업 생산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전남 지역 어업 생산 동향을 보면 어업 생산량은 65만 7,41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어업별로는 바다 천혜 양식어업이 4.3%, 일반 해면어업 1.1%가 증가했고 강 등에서 채취하는 내수면어업이 4.9% 늘었습니다. 반면 어업 생산 금액은 6,2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어업별로는 일반 해면어업이 0.1% 증가한 반면 천혜 양식어업 1.4%, 내수면어업은 2.1% 줄었습니다. 완도군이 2020년산 매생이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완도 지역에서는 318호가에서 2,600톤의 매생이를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과잉 생산과 재고량 과다로 인해 가격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산지 가격이 평균 1,300원으로 최하 300원까지 내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완도군은 올해 시설 계획량을 지난해보다 3,000채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수시가 배수지와 가압정 청소 및 소독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지역 14곳을 단수합니다. 단수 일정은 9월 19일 성강 광무 일원을 시작으로 21일 국동주택단지, 26일 자산공원 및 10월 4일 두암 택지지구 일대, 10월 5일 현암도서관 일원, 10월 6일 만흥 오천동 일원, 10월 7일 우두리 상하동 일원, 10월 12일 향일암 매표소입니다. 여수시는 배수지 청소의 경우 수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며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노약자를 위해 시내버스 정류장에 도우미를 배치합니다. 도우미는 웃장과 아랫장, 역전시정, 버스 정류장에 배치돼 노약자 짐을 들어주고 버스 노선을 안내합니다. 버스 승하차 도우미는 노약자를 돕자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작됐으며 순천시는 연말까지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루의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 27도까지 오르고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을 계속 챙겨 다니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날이 많겠습니다. 9월에 접어드는 다음 주 초에는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더 선선해지면서 일교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초까지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가을 장마는 보통 9월 상순까지 이어지니까요.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